대표님께서 2020년부터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표님께서 책을 이제 붙잡은 이유와 사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이제 대표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독서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 영상 쇼트에서 올라온 거 봤는데 죽은 글을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표님께서 독서를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라고 할까? 아니면 독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이게 독서를 하는 것이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독서하면 지금 레벨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사요. 책에 대한 비용이 몇백만 원씩 나갈 거예요, 1년에. 네. 그 책을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다 읽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쉬운 책을 다 읽으려면 1년에 수백 권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도 있어요. 안티프레질 이렇게 두꺼운데 그런 책을 지금 제가 5번 읽었나? 블랙스완을 5번 읽었나? 지금 그렇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 책만 해도 열 권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총. 네. 그 두 가지 책만 합쳐도. 좋은 책은 이렇게 반복해 읽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서 디테일을 이해하는 책이 있고, 개념을 이해하는 책들, 주식에 관한 책들은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책, 그리고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책들을 주식에 관한 책만 해도 한 50권이 되거든요. 그 50권을 다양하게 뷔페처럼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 뷔페처럼 다 읽어보면 거기 공통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소소하게 디테일적인 어떤 부분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나랑 맞는 게 무엇인지를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책을 저는 단순히 책에 흥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반했던 저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또 추천해주는 어떤 고전이라든가 또 인문학적인 서적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식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꼭 주식에 그 돈 많이 번 사람들 또 꼭 주식책을 다른 책을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고전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찰리 먼거라 워렌 버핏이라든가 벤저민 프랭클린을 추천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는 막 이런 어떤 사업가는 사업가를 추천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면서 책이 늘어나고 안티프레지라는 어떤 영역에서 보면 점점점 뭐라고 하지? 이게 안에 있는 지적인 어떤 수준이 되게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못 알아듣는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계발 서적만 읽으면 그 용어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뭐 투자 서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 용어 되게 많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자서전을 읽거나 아니면 한 인간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고전 같은 걸 읽어라고 하면 성경 같은 걸 읽어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저 아직도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읽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나의 피와 살처럼 그게 나의 문화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책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그러니까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밥 먹듯이 밥이 어떻게 생긴 거를 늘 보잖아요. 책도 음, 어떻게 생긴 그 글을 늘 보면은 밥처럼 느껴져요. 밥. 네. 그리고 이제 책을 내가 읽었다라는 느낌을 주고 내가 이걸 정복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책을 내 노트처럼 써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보면 다 더러워요. 예.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제 레벨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또 두고 봐야죠. 제가 지금 진화했던 어떤 레벨에서 지금의 레벨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반에 내가 책을 읽었을 때는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뭔가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때는 경제적인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철에서 미팅 끝나고 전철을 타고 집에 들어갈 때랑 아니면 잠깐 뭐
커피숍에서 책을 약간 누구를 기다릴 때 읽는다거나 가방 안에 책을 한 권 정도는 나도 누군가한테 이 책이 좋다라고 내가 영감받은 책 한 권 정도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읽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1년에 10권 읽기 어려워요. 그렇게 읽으면. 예. 근데 이게 2019년도 그때 딱 제가 딱 억대 연봉을 넘어서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억대 연봉 하면 나 저 억대 연봉 2019년도 억대 연봉 하면 되게 뭐라고 하지? 억대 연봉은 개나 소나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 억대 연봉은 달랐어요. 저는 일주일에 4시간, 6시간 일하고 억대 연봉 됐고요. 나머지 다 여유 음, 시간이었어요. 그 여유 음, 시간에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 내가 선택하고 시간을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는 거예요. 억대 연봉인데 내가 시간적인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억대 연봉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억대 연봉을 보면요. 그 우리 대기업에 보면 거의 죽듯이 일해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 기술도 늘리지만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난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난 내 분야에서 잘했던 걸 하나를 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유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분야, 이렇게 투자 서적까지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안 생겼을 것 같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책 하면 그냥 1년에 10권 읽기도 힘들다고 하는 게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느낌의 레벨이에요. 조금 네, 읽고 누구를 기다릴 때나 읽고 뭔가 읽어야 되니까 읽고 네, 유튜브에서 추천하니까 사는 났는데 아직 20페이지, 30페이지도 못 읽고 그리고 30페이지 정도 읽고 났는데 또 다른 책을 또 한 30페이지 정도 읽고 그리고 도서관 혹시 뭐 교보문고 같은 데 지나다가 보면 그런 데 가서 그냥 조금씩 읽어보고 그게 다인 거야. 대부분 사람들. 근데 저는 그 레벨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유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여유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음, 그 여유를 만드는 게 경제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면 그 여유가 생겨요. 왜냐면 그냥 옥대연봉 돈만 원한다 하면 그 여유가 절대 안 나와요. 돈, 시간, 사람, 관계, 위상, 명예, 뭐 권력 뭐 이런 걸 다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초반에 내가 자영업자들한테 조언해 주는 게 장인 되거나 프랜차이즈 되거나 그걸 저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전 지금 프랜차이즈 단계까지 이제 이미 시스템화 됐어요. 초반엔 장인이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됐어요. 내가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프랜차이즈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고 어떤 걸 하지 말고 어떤 걸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다 레시피가 다 나온 상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또 갈 수 있어요. 예, 제 시스템이 자체가. 근데 왜냐면 교육도 프랜차이즈로 갈 수 있고 어떤 자영업도 다 프랜차이즈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인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하나를 깊게 파기까지는 절대적인 그 10년 이상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독서는 지금 돌이켜보면 독서는 진짜 저한테 운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음,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여유에 엉뚱한 짓을 했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레벨을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레벨을 왔더니 결국에는 제가 방금 얘기한 프랜차이즈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확장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장을 꼭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섹스를 왜 해요?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왜 만나요? 확장하기 위해서 만나요. 돈은 왜 벌어요? 확장이에요, 이것도. 자녀도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 다 돈을 잘 벌면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확장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넘어서 내가 끓인 라면을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다 먹어볼 수 있는 게 확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시스템 모델을 다른 사람한테 어때 제공해 줬을 때 거기에 혜택을 받는 게 우리는 어때 그 가치를 느끼면서 감사하면 그 어떤 행복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해준 거를 잘 먹었을 때 그런 느끼는 그 행복이 있어요. 제 제자들도 눈이 반짝반짝해서 제 거를 듣고 제가 뭔가 얘기하고 배워서 아, 저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희열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스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자를 키워본 사람들 공감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전략적으로 오게 된 계기가 지금 독서에 대한 그 양과 그 질이 찼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가면 확장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최근에 많이 깨닫고 그걸 지금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일단 코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돈이 확장되는 거예요. 돈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코어가 없이 돈만 커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건강에 대한 부분만 이제 다시 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면, 아, 이제 이 파이가 어느 만큼 커질 거라고 하는 거 저는 그냥 되게 자신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제한테는 그 영감과 그 어떤 힘을 길려주고 그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줬던 게 독서였고, 특히 투자에 관한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희망과 가능성과 또 다음의 혁신을 저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독서는 엄청난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적적인 힘이 결국은 사람이고, 부자하고, 거기에 어떤 문화고,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지구촌이 어떻게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가 만들어 놓은 그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다양한 모델로 본 거죠. 음, 네. 이 독서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피와 살처럼 느껴지고 그 밥처럼 이제 글씨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던 말과 이 책을 이제 정복한다라고 했던 이 말이 되게 뭐라고 할까? 대표님께서 이 독서를 어느 정도로 깊게 그리고 얼마만큼 가치 있게 이것을 보는가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